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2부에서는 종목별 진단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함께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의견도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고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12포인트대입니다. 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여전히 0.15%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210포인트도 잠시 무너졌었는데 지금 회복이 된 모습을 2210포인트는 회복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큰 폭의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현재는 아닙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는 101억 원에 그치고 있고요. 연계금이 지금 좀 사줍니다. 365억 원 매수 물량을 점차 저점에서 다시 늘려가고 있는 연계금입니다. 개인은 925억 원 순매수해주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입니다. 760포인트 여전히 지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장 초반보다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봐야 될 텐데 여전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신 금융 투자할 것 없이 사는 주체 없습니다. 개인만 724억 원 나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달러 환율은 1142원 20전대입니다. 5원 30전이나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1140원대 다시 터치하면서 가볍게 올라서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약세장인데요.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에 의한 시장의 좀 하락세, 약보합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주, 시가총의 상위주들 대부분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폭은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되는데 그 성장률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로 좀 개장했었지만은 우선은 제약 업체들이 좀 오후장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힘을 못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은 시장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악재가 됐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해소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일본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정도 하락했을 때는 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2200선 장 터치하면서 지금 현재 2212포인트를 밀려났는데 이번 주 초에는 2200선 안착이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어떤 시장에 대한 우상향 방향을 다음 주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시장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좀 지켜보고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의 매직톡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메디토스트는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1분기까지는 수출 도매상의 재고가 아직까지는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기대가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 재고 소진이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수출 물량은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이 보톡스 제품을 비공식적으로 수출해 왔었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 단속에 나서면서 타격을 입었던 상황에서 이 하반기에는 중국 보톡스 시장에 정시로 진출할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메디톡스에 대한 2분기부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메디톡스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매수가는 62만 원에서 61만 2천 원 현재 사이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68만 원 그리고 소멸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 할인된 58만 원에서 56만 원 사이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메디톡스에 대해서 오후장에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자, 이제 지금 의자에 우리가 다들 앉아 있잖아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의자 종목입니다. 듀오백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다들 듀오백을 안 써도 이름은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예 방송 광고를 안 보거나 정말 시골에 계신 분 빼고는 정말 자연인분들도 TV를 보니까 그분들 빼고는 듀오백이라는 글자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듀오백이 주식시장에 근데 상장이 되어 있었나 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듀오백을 잘 알지만 듀오백이 주식이 있었어? 근데 듀오백도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듀오백이 다양한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 4월 달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고가상 38.52% 오르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급등이 나오는 때가 2017년도 초반 1월 달에 83.94% 고가상으로 오른 뒤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죠? 2년 만에, 만으로는 3년 만에 지금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듀오백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런 주식이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조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스마트 체어를 최근에 개발했거든요. IoT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IoT가 사물 인터넷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의자랑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장고라던가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와도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냉장고에서 어떤 부분에 온도를 어느 정도 해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놓으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있는 거고, 전자레인지도 이제 그렇게 가동이 되고, IoT가 사물 인터넷이 이제 사물이 말 그대로 인터넷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똑똑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IoT 스마트 체어도 이거 이름에 있다시피 IoT를 활용한 어떤 스마트한 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KT의 스마트 홈, 지금 각 통신사마다 있는데 SKT의 스마트 홈 앱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듀오백과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oT 스마트 체어, 이게 의자의 좌판에 압력 감지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SKT 스마트 홈 앱을 이용하면은 실시간으로 앉은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걔가 이제 주는 거예요. 내 앉은 자세가 지금 어느 정도고 압력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지금 자세가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겠죠. 그러면 내가 자세를 고쳐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의자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정말 심심한 사람들은 의자와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듀오백이 대화를 해줍니다. 네, 죄송하고요.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최근에 광고도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 의자에 앉지 마세요, 듀오백에 앉으세요. 2월 달부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침대가 아닙니다, 뭡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 있죠. 근데 그런 거랑 약간 좀 뉘앙스를 저는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의자에 앉지 마시고 듀오백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듀오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의자들보다 자기네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강 신청편, 면접편, 게임대회편 3가지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수강 신청 때, 게임대회 할 때 어느 상황에서나 듀오백이라는 의자가 당신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는 도움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듀오백이 지금 그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 새로운 스마트 체어도 내놓고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듀오백이라는 게 이제 의자 업종, 넓게 보더라도 가구 업종이라 어떤 우리가 다른 뭐 반도체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처럼 이렇게 종목이 다양하거나 풀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으로서의 힘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있는 가구 업종들이 지금 그 흐름이 괜찮거든요.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 지금 시디즈라는 업체가 지금 그 시디즈도 이제 의자 만드는 업체예요. 얘도 지금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번 달에 고가상으로 61.01%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에이스 침대도 갑자기 지금 13.94% 오르면서 밑에서 급등. 이거는 에이스 침대는 변동폭이 작아서 봉의 모습으로 보면 봉이 되게 긴데 클릭을 해보면 13.94%밖에 안 오르죠. 하지만 에이스 침대에서 13.94%는 다른 거에 뭐 30, 40%랑 똑같은 거예요. 봉이 크게 이렇게. 어쨌든 지금 듀오백, 시디즈, 에이스 침대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가구 업체들이 급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업종의 힘은 약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뭐 이렇게 군단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듀오백은 지금 급등해서 2017년과 2015년도에 그런 고점에 그 매물벽에 지금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하는 게 일단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왔었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이제 뭐 그 2017년도 고점, 2015년도 고점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겠죠. 일단 손절가 3,200원, 목표가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오늘 이거 11.88% 오르는데, 오늘 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역사적인 고점들을 다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코가 계속 차서요. 지금 2005년도, 2007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7, 18년도 이 마의 그 벽이었던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시켜서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 주목을 하셔야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인선 ENT가 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됐었나. 지금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폐기물 종합 처리 업체입니다. 이게 건설 폐기물, 일반 폐기물, 뭐 구조물 해체 폐기물 수집 다 하는데, 최근에 이게 이슈잖아요.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에 뭐 불법으로 막 쓰레기 수출해놓고 그래서 대한민국 망신당하고 이런 것도 뉴스에서 나왔죠. 지금 그거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미 뭐 그 회사 대표는 어디로 사라져버려서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입니다. 폐기물들을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 불법적으로 어디다 버려놓은 다음에 우린 모른다,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는 느닷없이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오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보니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비싸도 해야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환경부가 올해 내 불법 폐기물의 40%를 처리하기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그리고 2016년 10월 달에 사천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인선 ENT가. 그래서 올 하반기에 경남 사천과 전남 광양 이전에 광양 폐기물 매립장 복구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그래서 2016년에 사천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했던 거를 올 하반기에 지금 폐기물 매립장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광양 폐기물 매립장 복구공사 했던 거 둘 다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두 개로 지금 모두 가동이 되고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이 제한이 되고 폐기물은 계속 증가가 된다. 그리고 매립 단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폐립지 폐기물 매립장 매립지 관리 공사,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 단가를 발표를 했는데 5년 사이에 2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선 ENT는 지금 굉장히 좋은 폭이에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불법으로 처리한 그 업체들이 강력히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립 단가가 5년 사이에 2배가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시민들의 감시라든가 언론의 감시 그리고 정부의 정책상 피해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인선 ENT 같은 업체한테 맡겨야 된다. 인선 ENT는 지금 벌써 사천 그리고 광양 폐기물 매립장 이제 가동을 시켜놨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호기에 맞춰서 주가도 10,000원의 벽은 물론이거니와 그 8,000원의 그 역사적인 고점들을 다 뚫어버렸어요. 한 뭐 수없이 반복됐던 역사입니다. 그걸 다 시원하게 뚫어버렸어요. 인선 ENT 이제 다들 주목을 하겠죠. 이거 보고서도 엄청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을 뚫게 되면 옛날에 이 과거는 시멘트 매립 정말 매립되는 거예요.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듯이 밑에가 다 묻혀버려요. 이건 과거예요.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묻혔고요.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시작에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9,9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자, 송원산업은 지금 산화 방지제 만드는 업체죠. 송원산업. 자, 송원산업도 지금 꾸준히 오르는 업체인데요. 연봉으로 보면은 꾸준히 올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해오는 자기 그 분야에서 꾸준하게 한 업체들. 화학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유니드라는 업체도 소개시켜드렸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지금 종목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화학업종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화학업종은 어떤 공장을 어느 정도 지었고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야지 계속 그 공장을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서 새로운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원산업은 세계 2위의 산화방지제 생산업체고 이게 지금 그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산화방지제의 원재료가 페놀과 TBA 이게 유가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C4 유분, 납사 가격이 연동이 되는 거기서 추출해서 TBA 그리고 여기서 뭐 벤젠, 페놀 이용해서 막 어려운 이제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최종 수요초 폴리머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송원산업이 산화방지제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납사 가격 그리고 유분에 연동되는 가격을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지금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가격은 다 2019년 1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유분 가격이 올라서 연동이 돼서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키려면 그 시장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최종 수요처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 조금 인상을 우리가 참아달라.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참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분 가격을 그대로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이 고객사가 롯데케미칼 같은 납사 크래커를 가진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기반으로 한 에탄 크래커를 갖춘 업체들. 크래커는 이제 가마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끓여가지고 이제 최종 그 제품을 만드는데 송원산업은 거기 들어가는 산화방지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연간 상승을 계속 기록을 하는 업체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송원산업이 지금 유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수요처, 화학 수요처도 계속 이제 할 일이 많아지니까 중간에서 계속 그 판매 가격의 인상을 원가를 판매 가격에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60개월 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9,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동양 피스톤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름에 하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피스톤을 만드는 업체인데 피스톤은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이고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최근에 어떤 수소차 관련 박람회 같은 게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업체 담당자들이 많이 가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동양 피스톤 같은 업체도 박람회 검색하다 보면 기사에 걸려요. 동양 피스톤의 어떤 개발 담당 무슨 과장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자가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했고,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동양 피스톤은 오랫동안 이제 자동차 업계랑 관련 있게 이제 거래를 해왔는데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동양 피스톤 관계자가 우리가 피스톤 업체에서는 이제 업력이 굵고 잔뼈가 굵어서 계속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캐시카우인데 이제 미래 먹거리가 없어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수소차를 뚫었다. 그랬더니 신세계다. 그래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하러 다닌다. 이런 뉴스가 실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양 피스톤이 왜 그랬냐면 우신공업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수소 전기차용 인클로저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우신공업 중에. 근데 우신공업이 어떤 이력이 있냐면 현대자동차의 넥소 수소 전기차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구성 부품인 인클로저, 매니폴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 피스톤이 지금 이 우신공업의 수소 전기차용 인클로저 사업부를 인수한 뒤에
수소 전기차용 그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수소차 지금 테마주 중에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좀 많이 받아서 조정이 좀 심각하게 왔거든요. 근데 동양피스톤은 지금 조정이 2달 정도 왔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 이것도 미래 먹거리고, 그래서 동양피스톤은 안정적으로 자동차 업계 라인을 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엉뚱한 데 쓰인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근데 현대자동차 수소전지차 이쪽에 좀 더 관련이 있는 쪽으로 사업부를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동양피스톤이 지금 2달 동안 쉰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부분입니다. 손절가 5,8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수출포장입니다. 수출포장은 조금 익숙치 않은 종목일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것 같은 흐름이 나와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아세아 제지, 수출포장, 뭐 대양 신대양 제지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제지 업종이에요. 이 수출 포장은 골판지 쪽이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비중이 그냥 골판지 쪽이에요. 다 사업을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다 그냥 내용이 골판지예요. 골판지가 100%예요. 골판지 업체고 골판지 상자 및 원단이 100%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골판지인데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 조치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지 업종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계속되고 골판지 원료인 폐지값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그냥 뭐 다른 것들은 제가 요게 그 기본 사이클이 좋아지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출 포장은 그냥 그 굴레로 100% 설명이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골판지, 뭐 폐지 이런 거 관련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지금 보시면 무려 94년이에요. 94년, 2013년, 2015년, 2018년. 자, 얼마나 오래된 매물입니까? 그거를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뚫린다고 하면 아까 그거랑 똑같아지죠. 지금 첫 번째 종목이었죠?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이었죠. 인선 ENT. 인선 ENT가 최근에 환경 관련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15년인가요? 15년간의 고점을 완전히 단번에 돌파해버리잖아요. 지금 수출 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더 많은데 94년부터 역사적인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뚫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진이 좋았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뭐 욕을 먹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냥 환경 오염의 주범 국가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 수입 제한 조치를 이걸 단기간에 풀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제지역 그 마진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출 포장도 지금 역사적인 고점과 24,000원 마이너스대를 뚫기 직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고 이게 만약 뚫리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3,000원, 목표가는 3만 원 마디지수대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오백부터 수출 포장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식 위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죠. 근데 저는 좀 종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표치를 터치한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좀 바꿔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4월 3일 날 AJ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그 다음 이후로 급등력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수익권으로 진입을 해서 종목을 또 교체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단기 종목을 TSE를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현재 지금 상승력으로 유지가 되면서 좋은 결과를 잘 내시고 있을 겁니다. 핵심적인 건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하나도 손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케이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키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미 날아가서 바로 현장에서 케이프라는 종목을 찝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거의 목표치까지 터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단기 수익을 충분히 드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링네트를 언급을 드렸죠. 이것도 한 4월 17일 날 언급을 드렸는데 상당히 급등력이 이미 목표치를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종목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코이버입니다. 자, 코이버는 일단 5G 이동통신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선,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돼갖고 광전송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그 LG U 플러스 쪽에 조금 계약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략 68억 원 정도 5G 광 MUX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 충분히 조금 관련 통신 장비 업체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언급드리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만 언급드립니까? 일단은 재무 구조가 아주 튼실하고 자산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낮고, 아니면 부채 비율이 좀 있더라도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서 시장이 좀 소외돼 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잘 내는 그런 종목,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코이버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통신 장비 업체들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나는 통신 장비 업체로 재미를 보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코이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996억의 자본 총계를 지닌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725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주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여러분들 일목균형표상 보시면은 선행 스팬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후행 스팬도 과거 주가 대비 올라서서 완전히 균형 가격이 이제 횡보 추세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첫 시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적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7,1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처음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종목이었죠. 4월 3일 날부터 계속 언급드린 종목이었는데 지금 18만 원대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내려갈 자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단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롯데쇼핑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자본 총계가 11조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내려가봤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17만 원 정도 내려가면 4조까지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저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18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로 만약에 잘 평단을 매집을 한다면 추후 어디까지 노릴 수 있겠습니까? 본연의 자산 가치까지만 가도 이 기업은 대략 40만 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빠르게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자산이 커. 한 100억, 200억, 300억, 400억 정도, 1000억까지도 존재해. 근데 나는 이 돈을 어디다 지금 투자할 마땅치가 않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롯데쇼핑 같은 거에 그냥 천천히 매집을 하셔서 한 대략 3년, 4년, 5년 끌고 가신다면 그 자산이 최소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죠. 제가 이 기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유는 뭡니까? 자산이 1조입니다. 순자산이 1조인데 최근에 2018년 4분기부터 엄청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짝 적자 기미가 보였었고 실적이 다소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었는데 2018년 4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지금 뛰면서 영업이익이 288억, 당기순이익이 대략 316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191억이네요. 자, 191억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2019년부터는 더 실적이 월등하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업체다 보니까, 그리고 덩치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이런 이제 새로운 수소차나 이런 새로운 자동차들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에 맞춰서 그 관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거 수소차, 전기차 가면은 기존의 부품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 관련
수요가 있으면 또 관련 부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 하이텍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렸던 단가가 대략 한 4,0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미 4,900원까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10,000원 제시해 드려서 아직까지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관련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손절가는 과거에 3,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종목을 따라잡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지금은 조금 만약에 5,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아니면 좀 조정이 좀 받고 나서 한 대략 어느 정도 가격권 대략 한 4,250원 정도 만약에 내려오면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가지고 조금 길게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도 한 2배 이상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S&T 모티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단가보다 상당히 지금 이건 조금 제가 언급드린 단가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익절 사인을 살짝 보내드렸다가 재매수 사인을 다시 들어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단가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제가 39,100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그날 잡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면서 제가 제시한 목표가 5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이 TSE. 이거는 제가 초창기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언급드렸던 그 가격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매수가를 이탈되지 않는 한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일단 실적이 아주 월등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자산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1,48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 중에 자본 총계 대비 시총이 낮은 기업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이버부터 TSE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기존에 끌고 오시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가격 전략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들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 하나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SM코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땠습니까?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SM코어는 그 SK 하이닉스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굉장히 그 몇백조 대의 투자를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2020년대까지 계속 이제 반도체 공장을 엄청 세울 텐데, 그 무이나 스마트 공장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닌가. SK가 2017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내찰 이유도 없고, 단지 이제 단기 추천주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2018년 작년에 10월 달에 급락을 했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못 뚫고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과 3월 달의 고점은 살짝 뚫었는데 그 음봉의 그 어떤 저항, 그리고 13,000원이란 마이지수의 저항을 지금 뚫기가 힘들어서 3일 정도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3일 정도 조정받는 게 양호한 게 지금 그 뚫어놓은 고점 위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집의 구간으로 삼던가, 아니면은 이미 매수를 하신 사람은 약간 더 손실을 감소하면서 기다리시면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SM코어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이 그럼 괜찮아 보이시죠? 네, 오늘 동양 피스톤입니다. 예. 피스톤처럼 팍 튀어나가라고 지금 그런 기세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수소차 관련주가 쉬고 있는데 지금 그 미세먼지 관련주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그 대장주들이 안 좋아요. 지금 위닉스가, 일단 위닉스가 그때 대장이었죠. 위닉스, 화치 뭐 이런 거 대장이었는데, 일단 위닉스가 33,500원을 찍고
그냥 뭐 다이렉트로 쉼없이 지금 내려가 보면 그 올라간 폭의 절반 이상 정도까지 지금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봄철 날씨가 좀 당분간 좋을 것 같아요. 뭐 비가 와서 그렇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보가 보니까 비 오는 날씨라고 미세먼지가 세진다기보다 지금 그냥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수소차 관련주가 오랫동안 쉬어서 오히려 저는 이게 순환매가 여기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동양 피스톤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다들. 지금 풍국주정도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가격 조정이라고 해요. 가격 조정은 일어났고 옆으로 지금 다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풍국주정도 그렇고 이것도 보세요. 가격 조정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또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지금 다시 한번 올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잠복을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닉스는 뭐죠 지금? 위닉스는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기간 조정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수소차 관련주가 그 전에 먼저 가서 지금 쉬고 있다가 다시 밑에서 만들고 있다 이거.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게 한 번 더 언급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매복할 종목으로 이번에는 풍국주정 이런 게 아니라 동양 피스톤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이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 말씀해 주셨는데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잘 갔다고 어땠습니까? 네, 수익 잘 났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언급한 4,400원을 이미 달성을 하고 오늘은 오버 상승력이 충분히 5,000원대까지 나왔는데 예.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홀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익절 라인은 좀 잡아야 되겠죠. 아직까지 팔지 않으신 분들은 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 홀딩 유지하시고 오늘 한 5,000 대략 100원 정도 그 자리가 좀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일 시세든 모레 시세든 이 시세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5,000 한 대략 600원 정도까지 또 상승력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더 홀딩을 하시면서 추후 시세를 기대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모두 잘 되신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네, 일단은 5가지 종목 중에 하나 제가 또 찝어드려야겠죠. 예. 코이버입니다. 일단은 5G 이동통신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이 긍정적으로 실적이 다 좋은 기업이 이 저평가 통신장비 기업이 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계속적으로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첫 시세가 딱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도 오늘은 좀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의 관점이고 오늘도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 대비 조금 이제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매수 적기다. 그래서 제가 한 7,400원 정도 아까 이제 대본을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은 종가로 매수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종가로 여러분들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7,100원 정도 제가 낮게 형성해 드리겠습니다. 7,100원. 그래도 손실은 또 크면 안 되니까 어차피 무너지면 버렸다가 재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대략 8,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링네트처럼 시세가 강하게 잘 나온다면 계속 홀딩해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이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세요, 신 소장님? 네, 오늘 SFA 반도체가 지금 상한가 가까이 가고 있어서 예. 특징주로 삼아봤습니다. 일단 지금 그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군계 일학이거든요. 지금 4대 지수 중에서도 뭐 내용을 찾아봤더니 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해결 기미에 뭐 들어서면서 그중에 뭐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이제 가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강자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아직 안 큰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우리 정부 3대 육성 산업으로 아까 삼았었죠. 바이오랑 그 비메모리 반도체랑 또 하나.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정부에서도 밀어준다고 하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그쪽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주들은 아까 그 반도체 그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그 주식도 지금 그 제가 들어 있잖아요. 그 종목에 제 특징주에
SM코 단기 추천주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반도체 업황이 전 세계가 좋고 우리 정부 그리고 기업이 다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SFA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산업 후공정 분야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지금 3대 회사 제가 그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 다 지금 패키징 솔루션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좀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저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2016, 2017, 2018 보면은 매출액이 준 적도 없고 영업이익은 2배가 됐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좀 분석을 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떨어졌냐. 2016, 2017, 2018이 주가가 오히려 저점을 붕괴했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의 시작이 신호탄이 아닌가. SFA 반도체처럼 이렇게 그 실적이 좋으면서 기술적으로 내려간 거는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가야 할 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장 특징주의자 반도체 업종 중에서 앞으로 덜 오른 것 중에 SFA 반도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식 전문위원은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원래 솔직히 SFA 반도체를 언급을 드렸는데 벌써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급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 프로그램 말고 이따 저녁 방송에 그 베스트 트레이딩 맨이라고 프로그램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거기 그 추천줍니다. 그래서 1,700원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딱 발송한 그런 종목인데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급등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이 같은 종목들은 지금 사야 된다. 유일하게 저평가된 반도체고 앞으로 이 밴딩 기술력이 부각받아서 패키지 기술력이 부각받아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SFA 반도체 여러분들이 추가 접근 가능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거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술적인 영역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슈프리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찝은 종목이 이제 슈프리마입니다. 일단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통해 바이오 인식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가 되면서 지금 오늘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보안 지문 인식 시스템을 생산 그리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얼굴 인식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제공해주고 있고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지금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 이슈로 부각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아직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책적 이슈가 그리고 수급적으로 잘만 된다면 한 대략 50% 정도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제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슈프리마를 내가 좀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슈프리마 이제 그 관련 회사 중에 슈프리마 HQ라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가 이제 지주격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렇게 저평가입니다. 현재 7,870원, 한 4% 정도 이제 동반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1,300억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82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상대적으로 슈프리마를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프리마 HQ를 한번 노려보시면 융합 보안 사업을 또 같이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도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면 대안 종목들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6527번님의 문자부터 갑니다. 키스트, 사실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4,425원에 비중을 15% 매수하셨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저희는 서울경제는 클린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 짜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우연히 저렇게 맞아서 저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아이러니해서. 키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한 번도 뜬 적이 없잖아요.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키스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 키스트 2018년 3월 달에 최대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SM그룹에 편입이 되어서 이 SM그룹의
엔터테인먼트의 그 어떤 역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JTBC 밥 잘 사주는 누나 다들 보셨죠? OCN 보이스2 이 작품을 제작을 했고 2019년에는 보이스3, 야식남녀, 넷플릭스의 보건교사 아는 형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SM그룹에 들어가서 SMCNC의 드라마 부문 이것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열매가 익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가도 약간 꿈틀거리는데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에 비해서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김수현 씨도 있고 배용준 씨도 있고 뭐 배용준 씨는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뜬 적이 없어서 2019년에 지금 1월 달에 지금 급등을 해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동안 한번 꿈틀꿈틀거리면서 제대로 한번 폭발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폭발한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한 번씩 그냥 꿈틀꿈틀 움직였던 것 때문에 다 매물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5,000원대가 힘들어요, 지금. 분명 2015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금 밀린 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를 돌파하면 일단 한 6,000원, 7,000원 그 사이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SM그룹에 편입이 된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팔 수 있는 그런 활로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거에 맞춰서 그 실적이 나오면 지금 보시면 흑자 전환했거든요. 지금 매출액은 크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5,000원의 벽만 넘었으면 이 분은 최소 6,000원대까지는 아마 플러스 수익을 좀 더 확보해 볼 수 있는 아마 여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짧게 한 종목만 더 가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이고요. 5288번님 4,777원, 비중 20%.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대북 관련으로 부각받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또 5G 또 중계기 쪽으로 또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기술적인 영역 구간인데 섣불리 좀 빠르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은 손실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봉 대응하셔야 되고. 근데 이미 그런 대응을 못 하신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는 손절 라인을 딱 정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은 제가 한 4,150원 정도 자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끌고 가시고 상승력 나오면 본절 처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만 동반돼서 본전 처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빨간불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 전환했고요. 2218.52포인트대까지는 다시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를 해볼 텐데 자, 보시면 2227부터 2208까지 쭉 빠진 뒤에 2218포인트대까지 저점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여전히 매도고요. 외국인도 소폭씩 매도 물량을 더 늘려가긴 하는데 기관 전 주체 가운데 금융투자는 매도 물량을 무려 1,199억 원까지 쌓았지만 연기금이 757억 원 강하게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749억 원 정도 순매수 현재 동참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1%대의 하락이고요. 현대차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13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도 여전히 상승 22만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도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왔고 LG생건 상승폭 더 키웠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역시 하락에서 모두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흐름 좋아진 모습 두 눈으로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62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 역시 상승 반전의 가능성을 좀 열어둡니다. 동시호가에서.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 766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760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현재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뭐 여전히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줄었네요. 329억 원, 외국인도 139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줄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가 123억 원, 투신 72억 원, 연기금 38억 원.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긴 한데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지수의 낙폭을 줄이는 데 유효한 것 같고요. 개인은 572억 원, 일단 저점에서 하락하는 시장에서 다시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에 급등 흐름 이후에 오늘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CJ E&M이 보합권에서 다시 상승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신라젠 오랜만에 2%대의 상승, 헬릭스미스 그리고 메디톡스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펄어비스 하락하는 가운데 HLB,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계속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3인방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0.73% 상승,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펄어비스만 조금 낙폭이 큰 상황이네요. 자,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의 변동폭도 꽤 있었고요. 일단 장 후반에 다시금 좀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신 소장님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상승 연속 거래일 상승 기록 깨졌잖아요.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상승 기록 거래일이 아니라 폭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그 중요한 건 폭이었고, 폭이 의미하는 거는 에너지의 그 강도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다우 나스닥 S&P 500이 지금 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되기가 임박하긴 했는데,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후발증시라는 그런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니케이 225보다도 뒤져 있는데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움직인 게 의약품이 1등했고 종이목재, 음식료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약했던 의약품 업종이라던가 종이목재, 음식료 같이 지금 틈새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움직였고요. 거래소 상승률 상위를 봐도 다 우선주예요. 우선주가 움직이는 시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날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애플이 굉장히 좋고, 왜냐면 지금 퀄컴하고 문제가 해결됐고, 퀄컴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얘기가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급등한 이유가 퀄컴하고 브로드컴의 중국 매출 익스포저 노출 비중이 40에서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퀄컴, 브로드컴 날아가고, 퀄컴은 또 이제 애플의 5G 폰에 모뎀 칩을 공급할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상대로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후발증시라는 부분 때문에 지수는 주춤거리고, 그 사이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반등을 못하고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의약품 쪽 틈새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종이목재 업종, 이런 것들이 틈새로 가고,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크기로는 소형주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이제 계속해서 추적해서 매매를 하시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만 알면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위치가 후발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 전기전자라던가 이런 거를 공략해서는 약간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순환매들, 테마도 지금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쪽, 아니면 이제 아시아나 한진 그 그룹 쪽인데, 그런 쪽도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이 옅어졌어요. 이미 인수 대상 쪽으로 지금 흘러가 버렸는데, 그쵸? 하나나 CJ 이쪽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주변주들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가 이제 계속해서 일수가 지나가면서 주변주로 많이 가서 이제 힘이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을 다시 공략하기도 그렇고, 지수 관련주는 지금 약하고, 아까 전에 제지주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쉬시던가, 아니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틈새 업종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 흐름 제가 보합적 기조, 시초 대비 강력한 상승력, 시초 대비 강력한 하락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합적 기조로 흐를 것이다 라고, 개별주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감 상황 보니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그렇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이슈가 뭐냐면, 일단 오늘 미국 4월 제조업 PMI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4월 26일 날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1분기 GDP 예상치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 둔화
이슈가 다시금 또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냐, 그게 결정이 날 것이고, 또 오늘 이번 주부터 핵심 또 실적 발표가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줄줄이 내일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미국 S&P 500 기업들이 지난주에 몇 개의 기업들이 발표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발표가 나는 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지,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조금 더 조정력을 받을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을 조금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선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느냐,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4 라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 2214 라인이 깨지면 조금 더 조정력으로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금 코스피가 2226선 위로 올라탄다면 횡보 내지는 조금 더 상승력으로 가겠구나라고 개별주 이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753선 밑으로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또 조정력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탈되지 않고 현재 구간 머물러 있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지속적으로 개별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들 소형주 위주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일단은 보합권 수준에서 양시장 모두 끝이 났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02% 소폭 올라가면서 2216.6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07% 소폭 내리면서 762.01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종일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종가도 꽤 높습니다. 4원 60전이나 올라가면서 1141원 5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성금요일로 시작을 했죠. 아시아 시장은 미국 시장 영향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승이라는 것이 아주 미비해서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이 시장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 이유는 프로그램 매수가 진입해서 시장을 받쳐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프로그램 매도로 시장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프로그램 매도 출회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장악했죠. 오늘도 역시 보시면 아침부터 내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양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면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인데 기금은 삽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사면 시장이 그렇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샀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사실 기금이 오전에 매도일 때는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기금이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외인이 180억을 매도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비차익에서 390억을 나왔고요. 차익에서 4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서 790억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차익과 비차익이 둘 다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추세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면 추세적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시장이 수급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연금이 정말 강력하게 또 연금뿐만 아니라 기관 중에 금융투자까지도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 매도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국내 시장 특징은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데 원달러가 또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원달러 정말 우리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원달러 이렇게 버티는데 무슨 상관이야, 시장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달러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시장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원달러는 추세를 타고 움직입니다. 넓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돌파 여부를 보라는데 돌파했다 바로 밀렸었죠. 그러다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원달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공간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후행스팬이 캔들 위쪽에서의 움직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들을 뚫고자 하는 모습인데 이번 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뚫립니다. 자, 자동적으로 뚫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물대가 시간에 의해서 돌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원달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이 그동안 버틴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를 열고 봐야 될 거다. 결국 원달러가 시장의 방향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자리는 요 고점이기도 했지만 또 과거의 요 고점이었습니다. 한 번 돌파가 실패했고 누워서 가면서 다시 돌파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번 상승을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원달러 1143원 종가상으로 돌파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정말로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는요, 미국장이 사실 봐야 되죠. 근데 미국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이슈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사실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를 그들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었죠. 그다음 레리 쿠들러가 금리 압박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 패스 부통령이 금리 압박을 하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시장에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란 것은 다른 거 없죠.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금융위기 왔을 때 두 가지가 좋아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를 유지해야 되고 실업률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업률은 잘 버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걸고 넘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예전에도 사실은 경기가 좋아도 금리 인하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치권 압박의 항복선언이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1.5%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5% 내려가면 할 수 있는 명분이 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5% 내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장의 루머에서는 FOMC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준은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 조건을 제시했던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가 입장으로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약간 변화를 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볼까요? 월봉입니다. 월봉은 이달에 완성이 되죠.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틀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7거래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월봉을 보시면 후행 스팬으로 연장선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지수입니다. 지수로 보면 정확하게 한번 지어줄까요? 27,700. 여기가 최대 꼭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의 목표치로부터 저도 약 그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헤드앤숄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딱 갖다 붙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 썼죠.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상으로는 이 자리에서 고점이 나야 되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라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겠죠. 왜냐면 월봉 완성형이 나오니까요. 헤드앤숄더가 아니라면 갈 수 있는 목표치는 어딜까요? 현재 위치에서 후행 스팬으로 목표치가 27,700. 또 과거에 요 후에서 목표치로 봐도 27,700. 그렇다면 두 개의 갈 수 있는 공간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슈팅을 가봐야 27,700이라면 지금부터는 물량을 정말 리스크 관리가 완전히 필요한 시점일 거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만약에 윗꼬리가 생겨서 밀리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드앤숄더 완성형으로 봐야 될 거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의 공간, 또 여기서 여기 공간이 약간 차이는 있으나 다음 달에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 시장이 상당한 위험한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특히 미국 시장을 끌어줄 만한 재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또 모를까 금리 인하 할 만한 지표나 지수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한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는 어쩌면 시장을 받쳐주기 위한 재료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요. 48,000원 돌파를요. 10개월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지난번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삼성전자가요. 시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액면 분할하면 삼성전자는 대박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IB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38,000원까지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들어간 시점이 48,000원입니다. 48,000원에서 쭉 밀려가 38,000원 되니까 물타기 하던 그 힘도 약해졌죠. 그런데 48,000원 다시 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일단 이익 실현 둘째치고 본전은 빼자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65억 주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7억 주일 때도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성전자는 거기에 9배 정도 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추세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하는 부분, 특히 거기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개미들이 시장에서 많이 물건을 털어내는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내일장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음봉이 4개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락 압력이 굉장히 큰 거죠. 오늘 십자도지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지만 올라오는 21선 2220이 무너지지 않아야만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